중요한 저항 구간이나 이런 시체 구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더 많은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2021년 대세 상승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메인넷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본이 많이 예치된 메인넷이 있고, 그리고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메인넷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결론들을 내릴 수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와 에토스 수위가 전체적인 펀더멘털에서 높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부터 생태계를 더 강하게 확장을 하고 있고, 수위와 에토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생태계 확장이 상대적으로는 좀 초기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시면서 생태계에 파생되고 있는 굉장히 성장성 높은 알트코인들도 탐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위와 에토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위가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트랜잭션이 1시간 정도 멈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위가 정식적으로 공지를 바로 날리고 나서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해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수위가 이것들을 빠르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수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수위 생태계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과 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나서 이 포석을 쌓게 됐을 때 장기적인 성장성에서는 더 중요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솔라나의 경우와 이걸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내러티브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많은 시스템 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더리움에 이어서 3위 블록체인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잡고 있는데, 제2의 솔라나가 누가 될 것인가, 차기 블록체인의 리더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될 때마다 이 수위와 에토스가 언급이 되는데, 수위의 행보 자체가 뭔가 솔라나와 기시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위를 이번 시즌에 펀더멘털적으로나 혹은 생태계 확장적으로나 내러티브적으로나 봐야 될 구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위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파트너십도 맺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프랭클린 템플턴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렇게 프랭클린 템플턴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위가 RWA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지금 RWA 시장에서 블랙락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텔라 루멘 기반으로 발행을 하면서 스텔라 루멘도 굉장히 입지가 많이 커지게 됐죠. 그래서 수위도 이런 어떤 흐름에 동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바빌론 랩스와 롬바드, 큐비스트 같은 비트코인 생태계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수위 기반의 LBTC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자는 바빌론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할 수 있고, 수위에서 발행된 LBTC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의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가이죠. 라울팔 같은 경우는 이번 사이클에서 수위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보다도 더 뛰어날 것 같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수위 대비로 아직까지 가격 퍼포먼스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에토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위가 언급되면은 에토스가 쌍둥이처럼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두 프로젝트 다 이 메타의 D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즉 옛날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파생됐던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굵직굵직하고 큰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이 리더들이 나와서 세운 프로젝트인 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2021년 대세 상승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갖다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 구간이나 이런 시체 구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더 많은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토스가 최근에 본인들이 공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베이스보다도 본인들의 수수료가 무려 30배 저렴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생태계를 더 크게 개발자 친화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에토스 체인에서 USDT, 즉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도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무려 2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앱토스도 상당히 빠르게 펀더멘털을 더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모든 블록체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흐름들을 더 가파르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즌에 어떤 코인들을 주목해야 될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앱토스 같은 경우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RWA 프로젝트입니다. 이 비들이 블록체인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비트럼이라든지 폴리곤 같은 이 이더리움 레이어 2와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관련된 코인들이 들어갔는데 전혀 이더리움과 연관고리가 없는 앱토스도 포함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들어간 거죠. 그만큼 블랙락에서도 앱토스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앱토스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앱토스랩스가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전 CEO 및 오픈AI의 전 CPO를 영입하면서 차세대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어떤 영역들을 더 확장을 해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갖다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의 어떤 생태계 확장에서 많은 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결제 플랫폼입니다. 스트라이프가 앱토스로 또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기관들과 기업들이 앱토스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앱토스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앱토스의 안정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채택이 더 활발해지고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도 펀더멘털이 더 강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멤버님들께서 중간에 좀 흐름을 놓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시즌은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증거로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등락들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오르는 알트코인에 타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 전 저평가된 알트코인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요,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코인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이 초보 투자자들은 가격을 추정하게 되는데 노련한 투자자들은 무언가 오르면은 그 다음에 오를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아주 면밀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환매 장사가 끝나고 나서 결국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냐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중심에는 펀더멘탈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로 봤을 때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신규 프로젝트들, 신흥 세력들 중에서는 앱토스와 수이, 그리고 레이어2에서는 베이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에서는 그렇게 뭔가 펀더멘탈이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가시고 내러티브에 의해서 상승하는 프로젝트들은 수익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드를 일정 부분 분담을 해가지고 잘 배분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상황들을 좀 빠르게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전략적인 대응들과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을 확인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